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김용환 선생이 8.3 조치와 관련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또 8.3 조치의 내용과 그 영향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가 재무부 장관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3 조치 후속 작업을 막기 위해 상공부에서 재무부로 자리를 옮겼던 김용환 차관은 1973년 5월 대통령 경제담당 특별보좌관 겸 중화공업 추진위원회 기획단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이번에는 대통령실 경제제일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어 1년여 동안 대통령을 보좌하였습니다. 이 시기 그는 중화공업 건설 초기 단계에 필요한 여건을 제도화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어 그는 1974년 9월 부총리로 발탁된 남덕우 장관 후임으로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됩니다.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오일 쇼크의 충격 속에서 외화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외화 보유고는 3억 5천만 달러였는데 이는 한 달 정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김용환 장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환 대책반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더 심각한 위기로 치달을 수 있었던 만큼 대책반의 대책 마련 작업은 비밀리에 추진되었습니다. 대책반이 마련한 대책은 김 장관에게 보고되었고 남덕우 부총리, 김정년 비서실장을 거쳐 박 대통령에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국제수지 개선과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조치라는 이름으로 발표됩니다. 12.7 조치의 핵심은 환율 인상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을 400원에서 480원으로 20% 인상했습니다. 이미 인플레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불가피했지만 국제수지 개선이 우선이었습니다. 대책반은 이와 함께 차관 교섭에 나섰습니다. 2억 달러의 은행 차관을 목표로 세계 각국의 은행들과 접촉했습니다.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으나 다행히 교섭이 잘 되어 28개의 은행으로부터 2억 달러의 장기 차관을 도입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연불 수입을 독려해서 수입대금 지급을 늦추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연불 수입이란 수입대금을 일정 기간 이후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함께 단기 차입 규모를 크게 늘리기도 했습니다. 김 장관은 매일 외화 잔고를 점검하고 주미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미국 은행들의 동향을 보고받고 단기 자금 확보를 독려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 덕분에 1975년 중반 무렵 한국의 외화 사정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1974년에도 위기 상황에서 잘못 대처했었다면 자칫 그와 유사한 위기를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김용환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효과적으로 대응했고 한국 경제는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재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나타난 주요 변화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도입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부가가치세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뒤에서 살펴볼 남덕우 선생이 재무부 장관으로 있던 1971년부터로 보입니다. 이 해에 재무부가 장기 세제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가가치세 도입 방침을 표명한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당시 간접세는 영업세, 물품세, 주세, 전화세 등 10여 가지로 다양했으며 과세 기준과 방법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또 영업세와 같은 일부 세목의 경우 세액 산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조세 마찰을 불러오는 주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목을 단일화, 간소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이 광범위하여 세수 확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1972년과 73년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을 구했으며 1974년 여름에는 공무원, 학자 등으로 구성된 부가가치세 시찰단을 영국, 서독, 일본 등 주요국에 파견하여 조사토록 하는 등 준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준비하고 있었지만 학계와 재계 등에서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김영환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임했습니다. 김 장관은 외국 전문가의 자문, 시찰단 활동, 찬성론과 반대론의 논리 등을 종합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 1월 경제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초안에는 기본 세율 10%로 하되 경기 상황에 따라 7에서 13%로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하며 사치품에 대해서는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고 생필품은 면제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점은 1977년 7월 1일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경제기획원 실무 담당자들이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고 경제단체들도 시기상조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부가가치세 도입 논의를 촉발시켰던 전임 재무부 장관인 남덕우 부총리마저 연기론을 제기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김영환 장관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김정년 비서실장이 힘을 실어주었고 결국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예정대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 8주차 김정년 선생에 대한 강의에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단 세율은 10%로 고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거래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영수증을 주고받는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들에게 금전 등록기를 보급하기도 했고 소비자가 일정 수의 영수증을 모으면 세액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 부가가치세 제도는 빠르게 정착했고
오늘날 부가가치세는 가장 중요한 세목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장관은 1978년 12월 총선 패배 후 물러났습니다. 재무부 장관으로 부임한 지 4년 3개월 만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1988년부터 2004년까지 4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1997년 발생한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비상경제대책위원장을 맡아 외채 협상을 주도하는 등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김영환 선생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남더우 선생의 생애와 경제관료로서의 활약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